70대 남성 장 씨에게 늦둥이 막내 아들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자기 앞가림을 알아서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다소 철이 없던 막내 아들은 30을 넘긴 지금도 자리를 잡지 못해 장 씨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막내 아들이 생활고로 휴대전화마저 끊기자 장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해줬는데요. 그러자 아들은 장 씨 몰래 이 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1,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 장 씨.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무조건 장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요. 아들이 아버지 명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았다면 누가 갚아야 할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아들이 몰래 빌린 돈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70대 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조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좀 마음이 안 놓이는, 좀 걱정되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 나오긴 이제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다섯 자녀가 있었어요. 사남 일녀예요.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이 아버지가 40이 넘어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또 이 어머니도 이 막내를 낳고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막내 이 아들이 5살 때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형과 누나가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이 70대 아버지는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 이 네 형제들은 딸을 포함해서 다 자기가 출가도 하고 이 직장도 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나가는데 이 막내만 취직을 하면 석 달 만에 그만두고 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성인이 돼서도 아픈 손가락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농사해서 모은 돈을 주면서 사업해봐라. 그랬는데 이게 돈은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그냥 고향에 내려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잘 못한 거죠. 적응이 잘 못하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떤 사정까지 안 좋다 보니까 휴대전화까지 끊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참 안타까워서 그런지 자신의 명의로 이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사정이 좀 딱해서 안타까웠던 차에 휴대전화까지 이제 끊겨버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아들이 휴대전화가 없어서 더 저렇게 의기소침하게, 그러니까 소위 멍 때린다 그러죠.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항상 멍하게 앉아 있고 휴대전화가 안 되니까 뭐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해서 그런지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안에 맺고 이러니까 오히려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 약간의, 그러니까 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할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만들어서 전화번호만 친구들하고 공유하면 되니까 써라라고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얼마 전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 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네,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본인은 평생 동안 농사졌기 때문에 농협만 상대한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은행에서 갑자기 빌려간 돈 빨리 좀 갚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 농협만 거래하는 사람이고 내가 돈을 빌려 쓴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나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그 돈을 빌린 거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신의 명의로 아들한테 이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줬잖아요. 아들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 갖고 인터넷 그 전문 은행에다가 비대면 방식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쓴 거였습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휴대전화 하나 자체로 인증받아서 바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건데 1,000만 원을 이렇게 큰 돈을 아버지 모르게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면서 가능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한데 휴대폰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고 3단계 절차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 본인 인증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아들이 쓰는 휴대폰 자체가 아버지의 본인 인증 수단이죠. 인증 번호만 날아온 거를 그냥 입력하면 본인 맞습니다. 넘어가요. 그 대신 두 번째는 자, 본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 원본을 이미지를 찍어서 보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은요 서랍에 들어있는 걸 아들이 뻔히 합니다.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주민증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오케이 넘어갔고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는 농협만 써요. 아버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쪽에서 대출을 해주기 전에 1원을 넣습니다. 그 계좌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1원을 넣고 인증 단어가 날아가요. 그럼 인증 단어를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뭐 이제 계좌에 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무슨 단어가 날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농협 계좌에 들어온 1원과 함께 들어온 단어를 이게 뭐뭐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이 세 개로 단계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면대면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인 게 확인됐고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아버지의 명의로 1,000만 원이 대출됐고 예. 이걸 아들이 꿀꺽한 거죠. 아버지가 뭐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들이 대출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내가 대출금 갚으라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 이런 네. 입장이거든요. 아버지 일단 1,000만 원 대출금 갚을 형편도 안 될 뿐더러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갚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 네.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제가 그 휴대폰을 만들어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지막에 살짝 스마트폰이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아들에게 만들어준 거지만 사실상 요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가 아니죠. 휴대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이 안에 뭐 전자계산기도 들어가 있고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은행도 들어가 있고 신용카드도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러한 이제 최신의 어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줬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일어났다? 본인 확인을 네. 제대로 안 한 은행 잘못 아니냐? 앞서 최영민 평론가가 이미 은행에서는 여러 절차를 다 인증을 거쳤다라고 했습니다만 아버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갚을 돈도 없을 뿐더러 갚더라도 내가 아니라 돈을 빌린 아들이 갚든가 아니면 무책임하게 돈을 본인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이 제대로 안 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은행이 책임을 지든가 둘 중에 하나지 나한테 빚독촉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신 겁니다. 자, 오늘 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죠. 저 몰래 아들이 받은 대출 제가 갚아야 하나요? 두 번째,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는 책임이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돈 갚아야 되는 건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건 맞는 얘기죠. 일단 뭐 제일 확실한 건 이 아들이 돈을 갚은 이제 우리 사건 이 상담실 네.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손해를 보든지 은행이 손해를 보든지. 근데 보통은 은행은 누군가를 보고 빌려주죠. 그 그렇죠. 이름을 보고 빌려줍니다. 명의를 보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명의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을 질 여리도 있죠.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아버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농협 통장에 1원 들어온 거 인증 단어까지 아들한테 알려줬잖아요. 네. 그리고 아들이 아들 쓰라고 아버지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도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직접 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정도 확인을 했는데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일각에서는 그럴 때는 영상 통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다 거친 상황에서 어쨌건 이 아버지 명의로 돈이 대출이 됐다면 일단 책임은 아버지가 져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권자의 주의 의무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채권자가 지금 은행이죠.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느냐, 못 했느냐 그 기준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백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절차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고 허무인이 제3자가 이것을 빌릴 거라고는 은행조차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판례가 있었어요. 인터넷 뱅킹 관련해서 이 아버지 이름으로 개설을 하고 대출 거래를 하면서 이 영상 통화만 하지 않고 나머지 절차는 다 거쳤을 때 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는데요. 채무가 있다라고 지금 판결이 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도 그런 걸 비춰봤을 네. 때는 아버지가 그러네요. 이 채무를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는 네. 이거잖아요. 아니 은행에서 그러면 나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하지. 그렇죠.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출해줬으니까 이건 은행 책임 아니라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이 아버님이 하나 간과하고 계신 게 있어요.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휴대폰도 아버님 아버지 명의입니다. 명이니까. 그 전화로
그 전화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 전화기 명의가 예를 들어서 아들 명의였다. 아. 그럼 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예. 이건 은행 입장에서도 이 가족 내부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명의를 대여해서 만들어주고 그걸 기초로 해서 대출할 거라는 걸 그것까지 확인하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네. 아버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러네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이제 휴대전화를 발급받아서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이 이제 그 대출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고 또 확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얘기할 때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는 충분히 확인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줬는데 1,000만 원 갚아야 될 어떤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군요. 사건 상담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